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는 우리 증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 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뱅크가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이에요. 일단 뭐 여기 보시면 글로벌 4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미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이런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계획인데, 기존의 주주들이 이제 지분율이 이제 새로 주식의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한국 금융지주는 지금 여기서 보면 정확히는 네 번째 4대 주주이지만 요게 자회사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 플러스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인데 이제 여기서 요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뭐 요거의 2대 주주의 지위는 흔들리진 않을 거다. 하지만 이제 요 넷마블과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도 뭐 3대 주주의 지위는 뭐 유지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대 주주로서 미국 사모펀드 운영사가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기반을 꽤 다지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투자를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장외 거래에서는 이제 4대 우리나라 금융지주 시총보다도 높다고 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이거 다 아무리 성장성을 높게 본다고 해도 은행의 한계성이란 것도 있고 해서 진짜 이 높은 건 고평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좀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상장하기까지 어떠한 행보들을 보여줄지 또 모르는 거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뭐 WTO 총장 선거 진행하는 부분에서 일본에 이어서 EU 회원국들도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를 합의했다.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WTO 총장이 되기에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외교력이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EU 회원국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산업이 뭐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고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WTO 총장은 우리나라 사람을 올려주기엔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표현하면 바지 사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서 좀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EU 회원국들도 처음에는 이제 실패를 한번 했어요. 합의를 하는데 그런다가 다시 모여서 합의를 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EU에서 영향 입김이 센 국가들 몇 군데 있죠. 독일이라든지 여러 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 수출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핵심 국가예요. 물론 독일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합의하는데 뭐 다른 기사도 더 보고 뭐 실제로 어떻게 뭐 했는지 뭐 추가적인 것도 봐야겠지만, 일단 독일이라든지 뭐좀 영향력 좀 센 국가들,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그런 데들이 조금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좀 상황입니다. 이건 뭐 어쨌든 예측이란 부분이죠.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당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야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무시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뭐 글로벌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고 굉장히 좀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들이에요. 기존에 좀 선진국으로 불리고 좀 어느 그 유럽 회원국의 핵심 뭐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게 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사법부도 뭐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판결을 뒤로 연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미국도 역시 동일하게 됐다. 국제무역위원회가 판결을 또 연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싸우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장기화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 뭐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 하락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더블디 우려랑 뭐 코로나 확산. 지금 코로나 서양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 계속 증가하고 계속 뭐 프랑스는 현재 최우치 갱신 중이다라는 부분 나오고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독일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 하락했고 뭐 요걸로 인해서 요 회사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이 간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 상황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보죠. 중국 대만에 무기 파는 미국 기업 개인 제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 미증시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중국, 대만 지금 뭐 미 폭격기도 대만 임급이 지금 미국과 대만 지금 대만이랑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또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래서 뉴욕 증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하락이 나왔고 미국 증시 보시면 뭐 부양책 솔직히 저는 이거 협상 별로 큰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지금 뭐 별로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뭐 희미해졌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갈등 아까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 그 기사 관련 그런 거라고 보시고 있고 여기 내용 보시면 미국 3대 방위 업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방위 산업 관련해서 미국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독일 소프트 기업 폭락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고 사실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머리꼬치가 아파요 지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미군 뭐 일본 자위대랑 뭐 통합 연습하는 우리나라 한미 연합 훈련이랑 뭐 비슷한 거 한다는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냥 일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요 기사 이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사가 아니에요. 한글로는 나와 있지만 그 언론사의 그 지금 페이지에서 그 자동 번역 돌린 거예요. 지금 자동 번역 돌린 건데 오키나와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이게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담게 해가지고 타격 훈련을 중국이 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위성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선 기사가 하나도 안 뜨고 실제 이 기사가 나온 이거는 일본 언론이거든요. 일본 포털에서도 잘 안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좀 의미 있는 방송사 거라 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는 별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요걸로 한번 어떻게 보면 미국을 때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새우등 터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글로벌 상황이 탐탁치 않고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악재는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호재는 덜 받아들이는 진짜 안 좋은 특징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주식 잘하게 되면 나중에 해외 증시 거래할 때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나 정보력에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한데 어쨌든 이러한 글로벌적인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면서 현금 비율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지수 차트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어제 찍은 영상에서도 얘기를 좀 하긴 했을 거예요. 이게 여기 깨졌다. 요 단기 추세 요거 깨진 거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기관이 오늘 이날 어제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떨어진 게 굉장히 찝찝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요건 오버슈팅 구간을 볼 수 있겠고, 요 박스권 구간이었는데 그게 무너뜨려 놨습니다. 어제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고, 이게 모양이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헤드앤숄더가 완성됐다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요런 요 박스만큼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요렇게 똑같은 비율로 동일 비율로, 그리고 이 그렇지 않더라도 요 기간만큼 추가로 더 기간 조정이 뭐 밑에 하단 구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생긴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움직임은 뭐 당연한 거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려놓고 위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체감이 안 좋고 하락 종목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실 텐데, 현재로서 뭐 계획대로 기존에 뭐 매매하실 때 생각했던 계획도 항상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제가 계획이죠. 처음 종목 매수할 때 생각했던 계획대로 최대한 진행을 하시되, 조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천천히 느긋하게, 특히나 또 웬만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 붙어 있는 거, 외국인이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데 물 타면서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물 타면서 저점 맞춰 보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뭐 코스닥 빠지고 해당 종목 같이 빠지면서 튕길 때 얘네들 다 팔고 갈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 묻어간다는 식으로 천천히 같이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다.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코스닥 종목은 그냥 뭐 지금 상황에서 많이 싸졌을 거예요. 대부분은 너무 애초에 위에 올라와서 뭐 움직이던 거는 장기로 보는 것도 아닌 거니까, 바닥 뭐 이런 식으로 뭐 L자식으로 뭐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든지, 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기고 있다가 뭐 살짝 이렇게 빠지고, 뭐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코스닥 영향으로 이렇게 빠진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은 길게 본다면 그냥 대충 사고서 뭐 들어 누워 있다는 표현이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물론 여기서 지하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장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더 매수할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뭐 3월에 저점 깨기는 뭐 대부분은 어려울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분할 매수 생각은 하되, 뭐 그런 거는 뭐 길게 좀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종목에 있어서는 좀 대응을 많이 잘 해야 되고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계획대로 매매를 해야겠고, 뭐 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어쨌든 뭐 아까 이야기해드린 방법대로 뭐 천천히 사는 게 좋긴 하다. 물론 사서 그냥 좀 버티면서 그냥 가져가도 상관은 없지만 라고 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이제 영상 설명과 댓글 부분에 링크 들어가니까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